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식기반 서비스 디자인 중에서도 미래도서관 설계하다 공공도서관 편에 지식자원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약간 좀 내용을 변경해서 과정 좀 변경해서 지난주에 했던 지식자원의 조금 확장된 편에서 대표도서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기회가 있어서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좀 체계적인 미래도서관에서 대표도서관 역할도 한번 넣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리가 자원을 모으는 이유가 이용자들을 위한 생각, 이용자들의 리터러시, 문해를 생각하는 자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자원 안에는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향토 자원, 기록 자원을 포함해서 그 지역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자원들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의미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하는데, 재밌는 것은 그런 자원들이 예전에는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생기면 그걸 커버해주는 지역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별로 돈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생겼죠. 조그만 도시국가 같은 경우는 도시 하나 정도 있었겠죠. 그러던 것이 점점 성장하면서 한 도시에도 2개, 3개 생깁니다. 생기는 이유가 그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도서관의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도서관을 여러 개 만드는 거죠. 여러 개 만들면서 중복된 자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이 되는 곳에서는 넓혀가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여전히 도서관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면서 도서관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 거기에 약간 반대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뭐냐면, 교통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리적 거리감이 상당히 좁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만들어진 도서관들이 중첩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서비스 영역들이. 그것이 중첩되다 보니까 이제는 도서관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오버래핑 되기 시작해지면서, 어느 정도의 좀 도서관을 좀 분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공공도서관의 특화, 전문화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도서관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떠나서 그 보편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개념이 뭐냐면 대표도서관입니다. 아마 미래에 도서관이 전자화 되더라도 대표도서관 개념은 살아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자자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표도서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도서관과 그 하부 구조의 공공도서관들, 그 하부의 더 작은 단위의 공공도서관들 얘기. 우리나라는 재밌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작은 도서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조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행정적으로 통합된다고 해서 득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조금 한번 고민해 볼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 커뮤니티 얘기 때도 한번 언급했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도서관이라는 어떤 형태적인 부분의 도서관으로 이해하지 말고, 작은 도서관을 하나의 거점의 커뮤니티 조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도서관 내에 있는 커뮤니티, 도서관 밖에 있는 커뮤니티라고 해서 작은 도서관을 커뮤니티 개념으로 분산시키고 커뮤니티를 특화시키는 방법을 쓰면 도서관이 갖고 있는 장서, 지식자원들은 나름대로 오버래핑 되도록 의미를 갖게 된다. 다만 그 오버래핑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니에 대목에서 이제 대표도서관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얘기해야 할 향토자원이라든가 기록자원에 대한 처리 방법이 이제 얘기됐습니다. 먼저 그 대표도서관 얘기를 오늘 할까 합니다. 보통 대표도서관들을 만들면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특징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는 것이 멋있는 대표도서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중요하죠. 대표도서관이니까 그 지역을 대표한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을 짓더라도 그럴 것이고, 도청을 지어도 그럴 것이고, 조그만 기관을 짓더라도 자기 지역의 대표성을 간다고 자꾸 훌륭하게 멋있게 짓고 싶겠죠. 그것을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도서관이 말하는 대표도서관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이죠. 모든 기능을 다 수합해서 끌어안아서 여기서 다 해결해 줄게가 아닌 것입니다. 대표도서관 역할은. 대표성은 도서관들이 갖고 있는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게 하는 어떤 해결사로서의 의미를 갖고, 그런 자원들의 어떤 중앙 통제의 개념을 갖는 것이지, 서비스를 통합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표 도서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
부지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설계도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할 뿐만 아니라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면 그런 비용들을 모아서 도서관의 규모를 확장하고 도서관의 사서들의 좀 채용과 사서들의 질을 높이는 쪽에다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문헌정보학을 해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대표 도서관이 무슨 일을 하니라고 놓고 보면 설득력이 있는 일입니다. 대표 도서관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는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공공도서관들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교통 문제와 기술 문제로 오버래핑이 상당히 크게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오버래핑 된 속에서 그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장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지면서 이용 가치가 현격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폐기하지 못하는 많은 지식자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을 폐기하려고 하더라도 그 폐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폐기가 하나는 장소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실수로 구입해줬던, 해서는 안 될 자원을 구입했던 부분, 또 하나는 구입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수명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에 대한 얘기. 하나는 구입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효용성도 높지만 이용성은 많이 떨어져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보존적 가치를 갖고 있는 자원, 이렇게 아까 두 개로 말씀드린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보존적 가치를 갖고 있는 오래된 자원들은 그 지역을 대표하고 그 지역을 설명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가치를 상당히 담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도서관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온 도서관들이 그 자원을 전부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다고 그 도서관들이 자료를 하나도 안 버리고 모았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고 쭉 오면서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게 그만큼 있다는 것이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버드 대학이니 유명한 대학 도서관들이 엄청나게 많은 몇백만 권의 장사를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만 역사가 짧은 우리가 한꺼번에 몇백만 권을 만드는 건 바보짓이라고 봅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을 하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모 사립대학이 대학 인가를 받기 위해서 도서관 자원을 청계천에 가서 엄청 쓸어 담아왔다. 만하고 뭐고 그냥 책이라고 생긴 형상을 다 끌어다가 맞추었다. 초기 우리가 도서관법에 보면은 장사의량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뱁새가 황새걸음 쫓아가듯이 막 크게 성장하려고 했고 그렇게 포장성세로 만들어낸 도서관인데 지금 그 공간의 문제를 상당히 버거워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그걸 버리는 문제도 많이 바꿔서 지금 폐기도 조금 수월해졌습니다만 그 폐기가 그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구입한 책들도 실은 2, 3년 내에 폐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런 도서관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놓고 본다면 무작정 폐기가 좋은 것이냐 아니면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의사결정을 단위 도서관들이 하기 힘듭니다. 그런다고 누군가가 단위 도서관들마다 다니면서 그 일을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도서관 연합체를 만들어서 그런 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단위 도서관들의 그 실리적으로 전달이나 의사결정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좀 그런 의미에서 대표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 도서관이 꼭 겉으로 웅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멋진 도서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 도서관은 말 그대로 소박하게 그러나 그 지역의 모든 지식자원의 유통구조를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해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면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대학 도서관 관장할 때 제안한 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는 대학 도서관들이 모여서 오래된 장서들을 그렇게 폐기를 하지 못하니까 그걸 이관이라는 전제를 달고 한 자리에 모아보자. 이 중에는 모으다 보면 굉장히 많은 복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복분들을 전부 제거하고 단일화시키고 그 다음에 소장 권한을 각 도서관이 다 갖고 있다라고 해주고 그걸 한 자리에 모으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장서 숫자는 대학이 갖고 있대 이쪽에 이관했고 그것이 10개 대학이 모였다면 10개의 복분이 발생하더라도 한 개의 도서만 놔두고 각 10명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위 우리 콘도미니엄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제 타임 쉐어링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용할 때 언제든지 어느 도서관에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장사가 됐든 해주는 것이고 그것을
찾아가서 이용한다기보다 딜리버리 서비스 해주고, 딜리버리는 도서관들마다 갖고 있는 요일을 정해주면 그런 책들은 무슨 A라는 도서관 월요일, 뭐 B는 화요일 해서 월화수목금 대출 반납을 할 수 있게끔 딜리버리 서비스라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상당히 효율적인 도서 관리를 할 수 있다. 저는 그게 공공도서관에서는 대표 도서관이 해줘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쪽 구석에 사람이 찾진 않지만 조금 한적한 곳에다가 엄청 넓은 부지에 그런 수장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이 수장고는 단지 쌓아둔 쓰레기 소각장 같은 곳이 아니라 엄청난 지식자원들, 엄청난 역사자원들을 갖고 있는 역사 유물관처럼 만들어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음부터 얘기할 향토자원이라든가 그 지역의 기록자원들을 같이 수집해서 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식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그걸 의사결정하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스템에 우리가 좀 방법을 도입해야겠죠. 지금 있는 전산 시스템에다가 책들 하나하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붙이면 어떤 책이 언제 들어서 얼마만큼 이용되어졌는지를 자세히 기록해서 이력 관리를 한 다음에 그 이력 관리를 통해서 책이 이관되어졌을 때 그 이관되어진 장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고, 그 가치 평가에서 살아남은 것은 보존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대표 도서관에서 폐기 절차를 밟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랬을 때 이 도서관이 갖고 있는 대표 도서관의 그 장서들은 각 지역 도서관들이 자기가 가졌던 장서 개념에서 좀 확장해서 별관여 같은 것처럼 쓸 수 있고 이용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사서들을 좀 집결을 시켜서 전문 사서를 등 주로 일을 하는 것이 서비스에 참여한다기보다 백그라운드 일을 맡겠죠. 책이 어떻게 유통되어지고 있고 이 지역민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전 대표 도서관이 갖는 역할은 이용자들이 찾아서 대출 반납이라고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의 개념보다는, 물론 그런 개념도 없진 않겠지만, 보다는 그 지식 자원들, 그 지역의 역사와 지식 자원, 향토 자원들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 자원들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리고 이 속에서 많은 통계 개발되어지고 많은 자원들의 역사 유물도 개발되어서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와서 연구해서, 인문학 연구자들이, 뭐 자연과학도 상관없겠죠. 연구자들이 와서 소위 과학사든 인문학사든 사회관계된 일들을 할 때 많은 자원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 몇몇 지어지고 있는 대표 도서관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멋있는 건물, 해외 뭐 현상 공모에서 설계 공모에서 엄청난 비싼 비용을 들이고 엄청나게 멋진 건물을 지어드리려고 하고 도서관 사서에서 그것을 굉장히 호응하고 있는 것에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한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차라리 그런 돈들을 합쳐서 도서관의 규모를 키우고 좀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도서관의 장사 관리에다 초점을 맞춰준다면, 비록 앞으로 우리가 전자자원이 된다 손치더라도 대표 도서관 역할 중에 하나는 그런 전자자원들의 센터 역할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전자자원은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그 전자자원의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우리가 한부 비용만 내고 그 전 국민에게 열어버릴 수 있느냐. 지금 아마 국립중앙도서관이 갖고 있는 딜레마도 거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립중앙도서관은 전자자원을 구입하고 그 전자자원을 관내에서만 이용시키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옥죄이는, 그 비싼 비용을 투자해서 전자자원을 구입하고는 관내 이용으로 제한하는 그런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인구들의 적절한 사용 빈도 등을 이런 기왕에 사용했던 자원들을 쓰고서 통계 분석하고 와서 근거를 만들고 근거에 따라서 복본수를 확정하고, 전자자원 역시 수명을 감내해서 이게 평생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관의 개념으로, 임대의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했다고 해서 임대기간이 끝나면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표 도서관이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용을 시키려면 구입한 형태라든가 계속 대여하는 형식을 취해서 그 저작권자나 그 판권자에게 그만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가장 작은 저리스덕션, 지역구, 통제구역이 어디니? 했을 때 그 대표 도서관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놓고 설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차원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식 자원에서 우리가 뭐 향토 자원, 기록 자원, 이렇게 자원 얘기를 하는 과정에 조금 끼어서 역할 쪽에서 대표 도서관 얘기를 하는 중간에 끼워 넣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도서관은 그런 것들을 수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주로 수장고의 기능이 강하고 그 연구 기능과 많은 통계 자원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책 기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생산해내는 쪽에 일을 맡은 건, 아마 지역의 대표 도서관에서 그 지역의 도서관들이 하나의 저널이라든가 뭐 그런 페이퍼들을 생산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소위 말하는 그 현장 테크니컬 리포트 등을 사서들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학술적 체제도 갖출 수 있고, 이 학술적 체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학술이겠죠. 현장이 살아있는 학술 체제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대표 도서관의 역할 하나 집어넣어서 기왕에 만들어지는 공공도서관이면 그 대표 도서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표 도서관만을 따로 떼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